있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1년여 앞둔 베테랑 대원과 임용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대원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업 강행과 철회를 오락가락하던 사립유치원 단체가 휴업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육 대란은 피했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깨닫도록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주요 방송사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방송사 간부를 비롯해 일선 PD의 성향 분석과 인사조치 방향을 담은 당시 국정원 문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비교 사진을 과장한 유명 성형외과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성형 전엔 화장 안 한 민낯 사진, 성형 뒤에는 전문 화장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내부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수중 비밀병기인 장보고함의 훈련 과정과 승조원들의 수중 생활을 취재했습니다. 고령화로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노인 승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강릉에서 소방관 2명이 화재 진압 도중에 숨졌습니다. 61년 된 정자가 무너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G1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출동한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강릉소방서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59살 이영욱 소방이와 27살 이호연 소방사는 강문동 성난정 화재 현장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5분쯤 1차 화재가 발생해 진화했지만 오늘 새벽 3시 52분쯤 다시 불길이 번지면서 재출동해 큰 불길은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자에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들은 순식간에 정자가 무너져 내리면서 잔해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18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불났다 캐. 보니까 소방관들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 다친 사람 그 집에 내고 들것에 실어가 차에 싣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난 성난정은 1956년에 지어진 목조 기와와 정자로 강릉시가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정자 내부에 전기시설은 없었고 정자 주변으로 높이 3m의 펜스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은 제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순직한 이영욱 소방관은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베테랑이었고 이호연 소방관은 이제 8개월 된 새내기 대원이었습니다. 잔인한 화마가 은퇴 후의 평온한 삶도 젊은 소방관의 꿈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순직한 59살 이영욱 소방위는 정년 퇴직을 불과 1년여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1988년 소방관에 임용된 뒤 30년 동안 표창장을 6차례나 받을 정도로 사명감이 뛰어났습니다. 90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현장에서는 늘 솔선수범하며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힘들면 또 원조 술 한잔 먹자, 술 한잔 먹자. 그 지원대 하합이 먼저다. 그렇게 지원대 다독여 있었던 분이었고. 올해 27살인 이호현 소방사는 부모와 여동생을 둔 미혼으로 지난 1월 임용된 신입 대원이었습니다. 소방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공까지 받고 소방 관련 학과로 편입할 만큼 소방관으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무적으로는 업무가 약간 뒤처지더라도 현장 활동에서는 선배님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운동하고. 오늘도 재발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앞장서서 정자 건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잔불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인데다 1차 진화 때 물을 많이 머금어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인근 호텔 신축 공사로 전부터 정자에 금이 가 있었다는 주민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두 대원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19일 강원도청장으로 연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그제 오후에 휴업 철회, 어제는 다시 휴업 강행, 그리고 오늘 또 휴업 철회. 집단 휴업을 놓고 사립 유치원들은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볼모냐는 비난과 함께 차제에 사립 유치원을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오락가락 행보에 학부모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나도 안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했죠. 처음 휴업 방침을 밝힐 때부터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부 대신 유아교육을 담당하니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나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회계감사를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결국 비난 여론에 밀려 그제 교육부와 휴업 철회에 합의했지만 얻어낸 게 없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원금 확대 약속은 기약이 없고 국공립유치원 추가 설립 저지와 유치원 사용료를 정부에서 받아내는 내용 등이 빠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강경파 주도로 합의를 뒤엎고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교육부가 휴업 유치원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들자 하루도 안 돼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휴업 안내로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치도록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정상 수업할 예정이지만 일부 강경파 원장들이 휴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이 휴업할 경우 가장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도발할수록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유엔 안보리 새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엄중 규탄했습니다. 도발을 계속할수록 더욱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제재안이 최근 결의된 만큼 7차 핵실험이나 ICBM, SLBM 도발이 계속되면 추가 제재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해 미국 측에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며 실무 협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5분간 진행된 오늘 통화에선 미국의 군사적 대응 검토나 우리의 대북 인도 지원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양국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발표 내용까지 사전 합의하며 한미 간의 이견 노출을 경계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내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핵 공조에 나섭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쯤에서 도발을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 화성 12형은 완성했다고 했으니 다음 도발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 14형을 발사하거나 잠수함에서 신형 미사일을 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북한은 미국 위험용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화성 12형 전력화를 선언한 만큼 다음 도발은 ICBM급인 화성 14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화성 14형을 지난 7월 2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엔 고각 발사로 사거리를 줄였지만 이번엔 정상 발사로 일본 열도를 넘어 미국 본토 근처 태평양으로 날려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력화에 성공한 화성 12형과 같은 백두산 계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화성 12를 지금 여러 번 정상 궤적 또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지난달에는 신형 SLBM인 북극성 3형 구조도면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신형 SLBM이 지난해 말부터 심포항 근처에서 포착돼온 괴 잠수함에 탑재될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주요 방송사의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방송사 간부와 일선 PD의 인사조치 방향을 담은 당시 국정원 문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2009년 12월 엄기영 당시 MBC 사장은 재신임을 묻겠다며 임원 8명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임원에 이어 2달 만인 다음해 2월 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이후 김재철 사장이 임명됩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상황과 유사한 내용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을 건네받았습니다. 문건에는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등 방송사 인사개입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 고위 간부의 성향 분석과 일선 제작 PD의 인사에 관여한 내용과 특정 PD가 제작한 작품의 방송 대상 수상을 막기 위해 방송사에 요청한 사실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방송사 관계자들을 조사해 문건에 나온 이른바 언론장악 계획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예인 블랙리스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조작사진 피해자로 배우 문성근 씨를 내일 조사하는 데 이어 모레는 방송인 김미화 씨를 조사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8년 동안 진행한 MBC 라디오에서 돌연 하차해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퇴출 지시가 있었다고 사실상 외압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 2만여 장을 올리고 회원 200만 명을 모집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회원 수를 앞세워 광고비 14억 원을 챙겨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폐쇄된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 2만여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은 5,500여 장입니다. 경찰이 이 사이트 운영자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컴퓨터에서 불법 사진들이 발견되자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카메라 능용 촬영 혐의로 촬영한 적 없네요. 그 게시한 것도 촬영 똑같아요. 경찰에 구속된 37살 최모 씨 등 2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이트 2개를 운영했습니다. 실명 인증 절차도 없이 회원을 받아 회원 수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많은 회원 수를 앞세워 성매매업소에서 광고를 유치해 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원 김모 씨는 사진 270여 장을 내려받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다시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단순히 직접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혹은 영리모독이 되면 더 세게 처벌받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진의 출처가 영화 등을 유료로 거래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로 확인돼 이들 사이트와 사진 최초 게시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성형수술 전과 수술 후의 비교 사진을 과장해서 올린 성형외과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수술 전엔 화장 안 한 맨 얼굴 사진을 수술 뒤엔 전문적으로 화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는 한 집 건너 성형외과라고 할 만큼 병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전쟁도 치열한데 특히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놓은 사진 광고가 많습니다. 진짜 저렇게 되는 거면 조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장인 것도 같아서 그냥 반 정도 신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 전후 사진이나 수술 후기 같은 인터넷 글을 보고 병원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병원이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없거든요. 얼마나 내가 더 예뻐질 수 있나. 그것만을 보기 때문에 전후 사진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런데 이런 광고를 과장한 성형외과 9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수술 전엔 환자복을 입히고 화장도 안 한 채 사진을 찍고 수술 뒤엔 전문 화장과 조명 등을 통해 더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수술 후기는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대신 작성하게 했습니다. 염색도 하고 옷도 다르게 입고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화장에 의한 건지 수술에 의한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성형외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품속에 흉기를 숨기고 다니며 행인들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마주선 남성과 이야기를 하며 옷 속에 품은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옷 속의 물건은 낫이었습니다. 51살 A씨는 어젯밤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런 식으로 낫을 보여주며 행인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협한 게 아니라 구걸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길가에서 돈 1,000원만 주세요. 구걸을 하다가 안 되니까 욕 한번 하고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가게에서는 저녁 먹고 술 한잔하게 몇 푼 좀 달라.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육류를 실제보다 4-5배나 비싸게 속여 담보로 내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은 일당 16명을 검찰이 구속 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금융업체 직원들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갚지 않은 돈은 5,7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엔 인천 부평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50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차가 불에 타고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벌초와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이 많을 때죠. 이럴 때 말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말벌이 공격해오면 빨리 뛰어서 무조건 20m 이상 벗어나야 합니다. 장세만 기자가 설명합니다. 숲속 썩은 나무 밑동을 파헤치자 층층 구조로 된 대형 벌집이 나타납니다. 흰색 애벌레 방 위에 말벌이 우글우글 모였습니다. 산속에 많은 토종 장수 말벌인데 도심에 나타나는 외래종 등검은 말벌에 비해 크기가 2배가량 큽니다. 벌침 속 독액의 양도 많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등검은 말벌은 나무 위와 같은 높은 곳에서 집을 짓는 반면 장수 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벌집을 건드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장수 말벌의 공격성을 실험해봤습니다.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반면 밝은 색상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로 덮인 부위에 몰려드는 특징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말벌떼를 만났을 때는 웅크리거나 제자리에서 털어내선 안 됩니다. 무조건 10m에서 20m 이상 벗어나야지만이 말벌의 공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뛰어서 그곳을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 대처 요령도 일반 꿀벌과는 다릅니다. 꿀벌에 쏘이면 침이 피부에 박혀 독액이 계속 주입되는 만큼 가능하면 빨리 침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말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지 않는 만큼 침을 빼겠다며 플라스틱 등으로 긁으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국회 바라보고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를 호소했는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조속한 국회 인준을 호소했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안마저 부결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야당들은 김 후보자의 좌편향을 들어 반대가 여전합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 인준에 이어 또다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협상에 나섭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개 사과가 더해진다면 협상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도입됐는데 이후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철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래서 신분당선은 노인에게도 요금 받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생각들 이현영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전철 1호선 온양온천역입니다. 이곳과 서울을 오가는데 왕복 6,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 낮에도 온양온천역은 노년층 승객들로 붐빕니다. 온천 왔죠, 오늘. 수원서 바로 1호선을 타고 신창 오는 걸 타고 왔습니다. 지난 2일 개통한 서울 경전철 우이 신설선도 무료 이용 노인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전철 타고 왔어요. 여기 콜라텍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노인우대는 1980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70세 이상 50% 감면해서 82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4년 지금의 65세 이상 무료가 됐습니다. 33년간 그대로인데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생각하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노인들이 많으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올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를 늘려도 아쉬운 마당에 축소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운하죠. 밥도 제대로 먹고 못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접 안 해주면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일본은 노인 우대 요금이 없고 독일에서는 노인에게 50% 감면해줍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할인폭이 다릅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을 때는 다른 연령층에 들어갈 복지 재원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 복지와 사회적 편에서 보게 되면은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환경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도 심각합니다. 450년 전통의 지역 축제가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45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나스 지방의 야마하게 축제입니다. 대형 산모양 수레와 각종 무대 장치를 세우고 이후 수레를 끄는 장정과 공연 출연자들까지 최소 100명이 참가하는 대형 축제입니다. 지난해 세계 문화유산에도 선정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축제지만 주민들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가 갈수록 축제 준비를 할 마을 젊은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昭和48年の頃は120個あったんですよ。1個1名出しても120名は揃ったんです。120名でやるお祭りを今50個を切る騒ぎですから。 축제 준비에는 일반 회사원보다 시간을 내기 쉬운 젊은 자영업자들이 필요한데 최근 몇 년 사이 상당수가 대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この祭りはもう自営業者がこんだけいなくなった時点で終わりなんですよ。終わり。
마을축제준비위원회는 고민 끝에 일단 다른 지역에서 희망자들을 모집해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축제의 참맛이 예전 같을 순 없습니다. 일본의 대표 관광상품이기도 한 각 지방의 축제 행사들이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우리 해군에 잠수함이 도입된 지 25년 만에 승조원들의 수중 생활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잠수함을 타고 길게는 수십 일씩 깊은 바닷속에서 작전 수행 중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해군 7기동전단의 모항인 제주민군 복합항.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1200톤급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작전에 나섭니다.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물속으로 내려가는 잠항이 시작되고 각 부서 전망 준비. 곧바로 수중 경계 임무에 돌입합니다. 잠망경을 내리고 난 뒤에는 음파 탐지기가 감지하는 소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한순간도 집중력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나면 식사와 운동을 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상 작전과 휴식이 따로 없습니다. 한번 작전에 투입되면 가끔씩 바다 위로 떠오를 때도 있지만 최대 수십 일까지 수중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잠수함 승조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정밀한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교육과정만 1년이 넘습니다. 지난 1992년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해군 잠수함 전력은 현재 10여 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수중 비밀병기 잠수함 승조원들은 24시간 긴장의 끈을 유지한 채 영해 수호 임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적 잠수함을 반드시 격침시키겠습니다. SBS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지자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회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영업 등 사업을 명목으로 빌리면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4,700억 원, 4,600억 원이 늘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개인 신용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한 달 새 3조 4천억 원이 늘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 셈인데 이런 대출금의 상당 액수는 주택 매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상황 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은 우회, 편법 대출이 확인되면 해당 은행을 제재하고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그 용도인데 신용대출로 취급했다 그러면은 아마 금융감독원 검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시정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도 DTI에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갖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업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 3곳은 사업 일정을 서둘러 시행 인가를 당초 일정보다 석 달 앞당겨 받았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의 필수 요건인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빨리 통과하려 인근 학교에 체육관 건립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조합도 등장했습니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좀 피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잇따라 후분양제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분양과 반대로 후분양은
공사를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라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합니다. 임박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분양 시점을 미뤄보자는 것인데 2, 3년 뒤엔 추가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높일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업계에선 특히 공사 기간 중에 상한가 규제가 풀리기도 했던 과거의 사례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자칫 건설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분양가도 이에 맞춰서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요. 정부는 추석 연휴 후에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회사와 임금 협상을 벌이다가 지병이 악화된 노조 위원장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협상 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손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기업 직원 56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6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기 2년 차에 접어든 2015년 김 씨는 경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그의 쟁점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는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단체 협상 시한은 3월 말까지였는데 통일된 노조안이 나오지 못했고 김 씨는 4월 1일 노조 사무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팔다리 마비 등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고 김 씨가 협상 시한을 앞두고 평소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고혈압 등 질병이 있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담당하는 노조 업무도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김 씨에게 요양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마림바라는 악기는 크고 건반도 많아서 배우기 무척 어려운 악기인데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한 젊은이가 이 마림바 연주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와 만나보시죠. 빠른 속도로 유명한 왕벌의 비행을 연주하는 이 사람은 29살 전경호 씨입니다. 연주만 듣고는 눈치채기 어렵지만 경호 씨는 미수가 망막증으로 앞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마림바를 시작한 것도 20살이 돼서였습니다. 울림이나 마림바의 그런 영롱한 음색에 끌려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빛맹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2012년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악보는 점자로 외운다 쳐도 길이가 3m나 되고 크기가 제각각인 건반이 61개나 되는 마림바는 어떻게 연습한 걸까요? 그 건반 위치와 제 몸과 이렇게 어느 정도 편하게 맞게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반복 연습이겠죠. 타악기 연주자는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지만 경호 씨에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휘를 보지 못하니까 일단 오케스트라는 할 수가 없고 마림바 솔리스트로서의 그런 꿈을 좀 더 확실하게 꾼 거죠. 경호 씨는 지난해 첫 독주회에 이어 이달 말 2번째 독주회를 엽니다. 저에게 빛으로 다가온 마림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의 빛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한 콘서트입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프로야구에선 4위 롯데가 SK를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3위 NC와의 승차를 반경기까지 좁혔습니다. 이 소식은 유병민 기자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사직구장에 불어온 강한 바람은 롯데의 편이었습니다.
1회 원아웃 1, 2루 기회에서 높게 쏘아올린 이대호의 타구가 바람을 타고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 선제 석점 홈런이 됐습니다. 4회엔 황진수가 자신의 프로 데뷔 첫 홈런을 달아나는 3런 아치로 장식했습니다. 6회 선발 레일리가 흔들려 6대5까지 추격을 허용한 롯데는 8회 강민호의 적시타와 밀어내기 득점 등으로 석점을 더해 승부를 갈랐습니다. 3연승을 달린 4위 롯데는 3위 NC와 승차를 반경기로 좁혔습니다. 넥센은 NC를 14대 6으로 누르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하성과 초이스가 나란히 홈런 2방을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선두 기아는 KT에 4대 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3대 2로 뒤진 7회 이범호가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고 마무리 김세현이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두산은 홈런 6방을 폭발시켜 삼성을 크게 이겼고 LG는 선발 소사의 호투로 한화를 꺾고 3연패를 끊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골프 BMW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상금 3억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공동선두 이승현과 허윤경을 한타차로 추격하던 고진영은 파4 15번 홀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같은 조의 이승현이 두 번째 샷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며 더블 보기로 2타를 잃은 반면 고진영은 버디를 잡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앞조의 허윤경이 1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면서 고진영은 한타차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승부는 마지막까지 짜릿했습니다. 허윤경의 한타 앞선 고진영이 18번 홀 파퍼트를 넣으면 우승, 놓치면 연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볼은 홀 주위를 아슬아슬하게 돌다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진영은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올 시즌 2승과 함께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올해도 상금 3억 원의 주인이 됐고 1억 원 상당의 자동차까지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들어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자 골프 신안동의 오픈에서는 캐나다 교포 리처드 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이동국 선수의 맹활약을 앞세워 포항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쾌적한 날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조금 더 서늘해지기 때문에 겉옷은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를 웃돌면서 한낮에는 약간 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내려가겠고 이후로도 25, 6도 선으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동해안 지방에 약하게 비가 이어졌는데요.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오늘 두 분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이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